시키는 평범하고 생기 없는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만 운명의 날, 눈앞에서 유일한 가족이 살해에 당하자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불가사의한 힘이 깨어나 그를 통제 불가능한 악마로 변모시킨다. 알고 보니 그 혼자만이 아니었고 많은 이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는 악마 학교에 들어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 복수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야기는 피피피를 맞으며 서 있는 사마달이라는 절박한 남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선배에게 그 아이도 죽여달라고 애원하며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선배는 죄 없는 아이를 살려준 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으며 그 자리를 떠난다. 그 아이는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악마 부족의 일원이다. 이 악마들은 한때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며 수백만 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용감하게 맞서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전설적인 검사 모모타로였다. 홀로 수백의 오니를 도륙하며 오니 일족 전체와 끝없는 전쟁을 시작한 자.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전쟁 말이다. 그리고 15년 후 이치노스 가문이 운영하는 주류 판매점 2층. 그곳은 총기를 수상할 정도로 많이 소유한 고등학생 이치노스 시키의 침실이다. 그는 친구와 통화하며 싸움 때문에 퇴학당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친구는 자책하며 시키가 자신을 구하려다 싸움이 벌어졌다고 미안해한다. 근데 시키는 걱정 말라면서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 시키 아빠 치요시가 소식을 듣고 격분해서 들이닥쳐 쓸모없는 아들놈 머리를 세게 때려. 시키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런 사소한 일에 열내지 말라고 아빠한테 말해. 하지만 치요시에게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지. 시키에게 교훈을 주려 하지만 애가 원숭이 1000마리 같은 반사신경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 치요시는 진정하고 시키에게 왜 방을 지어 총포상처럼 만들어놨냐고 물어봐. 시키는 대답 대신에 입 다물라고 하고 화제를 돌려. 주류 가게가 망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봐. 들은 대로 치요시의 손님들은 날마다 사라지고 있어. 치요시의 어색한 침묵이 그걸 확신시켜주고 체면을 살리려 시키를 쫓겨난 양아치 취급하며 자기보다 나을 게 없다고 조롱하네. 이번엔 시키도 상처받아서 진지하게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 성공해서 아버지처럼 완전히 실패한 인간은 되지 않겠다고 말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수를 더 깊숙이 꽂으며 핏줄로 안 엮였다는 사실만이 위안이 된다고 하네. 그 말에 크게 상처받은 시오시는 방을 나가 아래층 가게로 돌아가. 거기서 전화벨이 울리고 손님이 맥주 배달을 시키네. 그래서 시오시는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시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한편 시키는 여전히 화가 나서 어떤 부자가 이 늙은이 대신 날 입양했으면 인생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중얼거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총을 하나 집어들고 벽에 있는 관역을 겨냥해. 하지만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보는 순간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그의 다리를 잡아 끌어 길거리로 끌고 갑니다. 이 공격의 배우는 바로 이야기 초반에 등장했던 사미다레였고 그는 어떤 어둠의 힘을 부리는 듯합니다. 사미다레는 시키에게 다가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묻습니다. 하지만 시키가 대답하기도 전에 츠요시가 차로 사미다레를 들이받고 시키에게 어서 타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속력을 내 도망치고 가는 길에 츠요시는 살 길은 즉시 나라를 떠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시키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릅니다. 사미다레가 사채업자냐고 묻고 설령 그렇다 해도 차로 들이받는 건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인 미수 아니면 진짜 살인으로 잡혀갈까봐 걱정하는 거야. 츠요시는 시끄럽게 굴지 말라며 사미다레는 안 죽었다고 하고 치키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묻지. 시간은 없지만 츠요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으면 저 멍청한 아들이 입을 다물지 않을 걸 알아. 그래서 설명을 시작하는데 시키가 오니 일족의 후손이고 사미다레는 모모타로의 후손이라 태어날 때부터 숙적이라는 엄청난 폭탄 선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 시키는 믿지 않지만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어. 사미다레가 따라와서 칼로 차를 꿰뚫고 검은 안개로 뒤덮어버려. 시야를 잃은 그들은 차에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자마자 차가 폭발해. 그 순간
검은 안개가 시키를 붙잡아 근처 창고로 끌고 가. 사미다레는 시키에게 정체를 드러내며 내 놈 같은 귀신 자식들을 퇴치하는 건 내 일일 뿐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츠요시는 시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는 시키에게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모모타로와 오니의 천년 전쟁 전설을 상기시킨다. 츠요시는 모모타로가 죽은 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뭉쳐 모든 악기를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결성하여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말한다. 그 조직이 지금의 모모타로 기관이고 사미다레는 그 후손으로서 기관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츠요시 자신도 한때 기관의 일원이었으며 사미다레에 맞서기 위해 검은 안개 검을 뽑아들었다. 츠요시에 따르면 모모타로의 모든 후손들은 알 수 없는 힘의 축복을 받아 이 검은 안개를 소환할 수 있으며 그 힘으로 오니를 섬멸한다고 한다. 사미다레는 츠요시를 조롱하듯 선배라고 부르고 츠요시는 사미다레의 배신에 마음 아파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니 자식을 입양해서 가족을 배신한 건 츠요시 당신이잖아. 한편 시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자기 한심한 아버지가 모모타로의 후손이라니 그것도 모자라 천적을 입양할 생각을 하다니 말이야. 사미다레는 바로 그 이유로 츠요시를 비난하며 동족을 배신한 죄로 츠요시와 함께 처단될 거라고 말해. 하지만 츠요시는 개의치 않고 사미다레에게 달려들어 누가 옳은지 가릴 싸움을 시작해. 훨씬 젊은 사미다레는 빠른 속도로 츠요시의 공격을 피하며 2번이나 정통으로 공격해 우위를 점해. 츠요시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시키는 사미다레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해. 사미다레는 시키를 보며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닥치고 있으라고 말해. 츠요시는 마지막 힘을 짜내 사미다레의 발을 붙잡고 사미다레는 더욱 분개합니다. 그는 왜 저 남자가 그 빌어먹을 오니를 그토록 보호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만이 없었죠. 이에 츠요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는데 이유 따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미다레에게 시키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시키는 살면서 누구도 해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츠요시의 말에 사미다레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는 선배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려는 듯 칼을 뽑아듭니다. 시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상황에 왜 자신은 속수무책으로 매달려 있어야 하는지 자문합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의 눈은 붉게 물들며 감기기 시작합니다. 녀석은 뭔가 해야 한다고, 당장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 갑자기 몸에 수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해. 통제가 안 되고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녀석을 묶었던 검은 밧줄 전체가 피로 물들고 끊어져 버려. 사미다레는 등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 뒤돌아봤을 땐 시키가 풀려난 걸 보게 돼. 녀석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지붕 위에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해. 시키가 싸우려고 달려들자 녀석은 피했어. 녀석은 오누와 싸우는데 익숙해서 시키를 보는 게 놀랍진 않아. 시키가 드디어 오니로 각성한 걸 봤군. 오니는 혈액을 조종해서 싸우지. 하지만 오니가 두려운 건 그 때문이 아니야. 오니를 죽이는 이유도 아니고 오니를 죽이는 이유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 때문이지. 인류에게 손실이니까. 녀석은 자제력을 잃은 시키와 싸우러 나섰어. 시키에게 먼저 공격하려 하자 시키가 피했어. 시키의 몸이 여러 무기를 조종해지고 사미다리에게 쏘아댔지. 사미다리는 총알을 전부 피했지만 시키가 던진 미사일은 너무 강력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시키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는데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싸우고 있어. 결국 사미다리를 붙잡고 공격하네. 머리를 붙잡고 공격하는군. 엄청난 힘의 건물 전체가 파괴됐어. 거의 끝난 싸움 후에 그가 한 발 물러서네. 놀랍게도 사미다리도 죽지 않아. 머리에 검은 표식만 생겼을 뿐이야. 시키를 죽이고 세상에서 재앙을 없애겠다는 희망에 차서 다시 일어서는군. 그가 시키에게 다가가자 시키는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의아해합니다. 시키가 자기 손을 보며 혹시 자기가 그런 건가 생각합니다. 손이 더 커졌고 온통 피투성이입니다. 머릿속에 답을 갈구하는 질문들이 쏟아지지만 그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조차 알지 못합니다. 사미다리는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혼란과 기억 상실은 오누스가 변할 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키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야. 그냥 없애고 싶을 뿐이지. 지금처럼 시키가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일 때가 아니면 언제 공격하겠어. 그래서 사미다레는 다시 칼을 빼들고 시키를 공격하러 나선다. 누군가를 찌르고 그 순간 시키조차도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시키에게는 츠요시가 아직 그를 막을 힘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칼을 대신 맞았다. 사미다레는 분노한다. 소년이 깨어났을 때 얼마나 끔찍하게 변했는지 보고도 아직도 그 아이를 감싸고 싶은 마음이 드냐고 츠요시에게 묻는군. 역시 아버지의 사랑은 대체할 수 없는 건가. 숨을 헐떡이며 시키가 어렸을 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때를 떠올린다. 시키가 다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혼자 미소 짓는다. 사미다레는 오니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건지 궁금해하며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마음속으로 묻는다. 츠요시는 잠시라도 행복해하는 게 좋다고 결론 지으며 혼자 미소 짓는다. 무너진 건물은 도시 곳곳에서 추측과 소문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가스 폭발인지 다른 이유인지 궁금해한다. 사미다리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사라져버립니다. 덕분에 츠요시와 시키는 마지막 재회를 할 시간을 갖게 되죠. 시키가 아버지의 생존을 바라며 아버지를 붙잡고 츠요시는 시키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입니다. 자신의 핏줄에 대해 시키에게 말했어야 했다고 인정하지만 평생 모모타로에게 쫓기며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시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혼자가 될 거라며 모모타로와 오니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강해지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시키는 자신의 모든 삶이 눈앞에서 끝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 놀리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어. 츠요시랑 하고 싶은 게 아직 많다고 울부짖잖아.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말한 거 사과하고 싶고 할 말이 많대. 츠요시가 대답이 없으니까 울잖아. 제대로 슬퍼하기도 전에 어떤 남자가 뒤에서 몰래 다가가 목을 치네. 빈틈을 보였다면서 바보 같다고 하자마자 바로 기절했어. 한편 모모타로 본부에서는 장로들이 사무다레가 허락도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싸우러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 모모타로가 약해진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 오니가 남아있도록 놔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들을 의심하지 못하게 오니들을 전부 근절해야 한다고 하네요. 잠깐, 여기 묶여있는 애들은 누구야? 조심해. 싱해네. 아까 시키를 때렸던 남자애. 나이토가 교장에게 전화하네. 교장은 그들 중 하나를 학교에 들여온 걸 축하하고 있어. 교장은 흥분하지 않은 척하지만 엄청 흥분한 게 보이네. 그런 것 같아. 교장이 그가 데려온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자. 그는 시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키가 과연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시키가 결국에는 가치가 있을까요? 뇌노는 왼손에 봉인된 악마의 힘을 가진 특이한 비밀을 가진 리즐라스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는 단순한 약골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령을 퇴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지옥의 정의의 사자입니다. 모든 것은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여러 학생들이 악령으로 인한 사고로 다치면서 시작됩니다. 누에노라는 남자가 마을 전체를 조사하고 음과 양의 에너지가 불가사의하게 붕괴된 후 그곳이 특별한 영적 자기장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의 영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마을이 영적인 세계와 가까운 재앙의 차원, 황혼지대에 들어설 거라고 누에노는 생각합니다. 마을 학교 교장은 누에노에게서 상황의 심각성을 듣고 그에게 학교 선생님으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누에노에게는 초능력이 있으니 아이들을 잘 돌보고 악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교장은 믿는 거죠. 얼마 후 누에노는 학교에 합류하고 곧 첫 수업 시간이 됩니다. 5학년 교실 앞에서 카츠야라는 남자아이가 친구들과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카츠야의 친구 마코토는 누가 보기 전에 휴대폰을 숨기라고 경고합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이 화낼 거라고요. 미키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마코토가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을 듣고 선생님은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카츠야가 교실 건너편 창밖을 보는 히로시를 보고 이름을 부르네. 근데 히로시는 대답이 없어. 미키가 카츠야랑 히로시가 서로 삐쳤다고 말하네. 미키는 카츠야한테 히로시랑 화해하라고 해. 카츠야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화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 쿄코가 나타나서 히로시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네. 새 학급 친구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심각한 척하는 거냐면서 장난스럽게 쿡쿡 찔러. 그래도 히로시는 대꾸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쿄코가 발끈해서 같은 반 됐으니까 이제 좀 살갑게 굴라고 충고하네. 카츠야는 쿄코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자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선다. 화제를 돌려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묻는다. 미키는 입학식 때 담임 선생님을 봤다고 하고 쿄코는 예전에 동네에 살아서 안면이 있다고 덧붙인다. 미키는 흥미가 생겨서 그 훈남이 성격도 좋은지 궁금해한다. 쿄코는 담임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신비한 초능력도 있다고 말한다. 분명히 누에노를 말하는 거지만 반 아이들은 아무도 안 믿고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쿄코는 자기 주장을 옹호하려다가 누에노가 악령을 퇴치할 수 있다는 걸 거의 밝힐 뻔하고 히로시의 관심을 끈다. 누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누에노가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복도를 지나가자 복도불이 꺼집니다. 그는 초능력을 활성화한 채 교실로 들어가고 학교를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지역을 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에노의 휴대폰 재생 목록이 바뀌면서 상황은 코믹하게 변하고 그가 주문을 외운 게 아니라 노래를 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를 둘러싼 빛나는 영혼, 구체도 가짜여서 그는 완전히 루저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누에노는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미키가 손을 들고 그에게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지 묻습니다. 누에노는 자신의 힘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기에 자신이 진정한 초능력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학생들을 초상화가 걸려있는 계단으로 데려갑니다. 듣자 하니 누에노는 밤에 눈을 움직일 수 있는 특정 그림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초상화에 연기 깃들었다고 의심합니다. 준비를 하더니 누에노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어설픈 퇴마의식을 시작하네. 초상화에 소금을 한 움큼씩 던지면서 미키는 이 녀석에게 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쿄코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해. 리츠코라는 여선생이 도착해서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지 궁금해하네. 누에노가 여기저기에 소금을 뿌리는 걸 발견하고 리츠코를 보자마자 누에노는 타깃을 바꿔서 그녀에게 많은 영혼이 들러붙어 있다고 주장해. 리츠코는 겁을 먹고 누에노에게 장난치지 말라며 뺨을 때려. 이쯤 되니 학생들은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놀리기 시작해. 한편 히로시는 리츠코가 뺨을 때렸을 때 누에노 손에서 떨어진 퇴마책을 줍는데 히로시가 퇴마사에게 잡혀갔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결국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다치게 됐었지. 히로시는 누에노에게 꼬맹이들이 뭘 모르니까 굿한 장난으로 놀리는 거냐며 화를 냅니다. 쿄코가 누에노를 변호하려 하지만 누에노는 히로시에게 자기를 안 믿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히로시의 속마음을 모르는 누에노는 히로시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는데 그 행동은 히로시가 겪었던 끔찍한 퇴마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로시는 격렬하게 반응하며 주먹을 날립니다. 누에노는 쉽게 막아내고 히로시에게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자 남학생들은 축구 연습을 할 준비를 합니다. 한편 누에노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그 귀신 들린 초상화 근처에서 만납니다. 교장 선생님은 누에노에게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누에노는 학생들과 신뢰를 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걸릴 거란 걸 알고 우선 엑소시즘보다 그걸 먼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교장 선생님은 또다시 누에노에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고 누에노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다시 축구장. 히로시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에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발견합니다. 아마 환각일 겁니다. 그리고 방어적으로 그는 그중 한 명의 얼굴을 때립니다. 나중에 히로시는 회상 장면에서 봤던 아버지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히로시는 아버지의 머리 부상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이 그랬다는 걸 암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걱정 말라고 하고 화제를 돌려 축구 연습에 대해 묻습니다. 히로시는 잘 됐다고 거짓말한다. 네, 거짓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문병을 마치고 히로시는 집으로 걸어갑니다. 길 건너편에서 쿄코와 미키가 히로시를 발견합니다. 쿄코가 부르려 하자 미키는 히로시가 학생을 때려 축구팀에서 쫓겨나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쿄코는 히로시를 더욱 위로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히로시에게 다가가던 쿄코는 히로시 머리 옆에서 두 개의 악마 눈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에 쿄코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누에노에게 이 일을 알리러 갑니다. 누에노는 쿄코에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안심시키고 곧 화장실에서 히로시 뒤로 몰래 다가갑니다. 그는 엑소시즘 의식을 시작하며 히로시에게 며칠 동안 분노에 차 있었는지 묻습니다. 누에노는 히로시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수정구슬을 꺼냅니다. 이미 이런 헛소리에 질린 히로시는 누에노의 손에서 수정구슬을 쳐서 불쌍한 그 사람의 머리를 때립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누에노에게 다시는 자기 근처에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교실에서 선생님으로서 누에노의 오늘의 임무는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히로시를 자원자로 지목하지만 히로시가 그를 노려보자마자 뒷걸음질 칩니다. 히로시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 태블릿을 스크롤하기 시작하고 다시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눈이 수십 개의 악마의 눈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쿄코가 히로시에게 탭 사용법도 모르냐며 장난스럽게 묻자 형이 갑자기 발끈해서 쿄코를 밀쳐냈어. 쿄코는 머리를 벽에 부딪혀 피가 나기 시작했고 히로시는 겁에 질려 이런 일이 두 번째라고 실토하는데 전에 머리를 다치게 한 사람이 아버지였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 누에노와 히로시는 쿄코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쿄코는 치료를 받았어. 다행히 심각한 일은 아니었어. 몇 반을 꿰맨 후 쿄코는 다시 일어섰고 히로시를 만나 그에게 아무런 원망도 품지 않았어. 히로시는 여전히 쿄코에게 사과했지만 누에노가 끼어들어 히로시에게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어. 누에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히로시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 배경을 보면 히로시의 아버지를 치료하는 타마모 선생님이 병원에서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에노는 히로시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거기서 우는 아기를 달래느라 힘들어하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누에노는 그녀를 돕고 초능력을 사용해서 아기를 진정시키고 아기에게서 심술벌레를 꺼내 아기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히로시에게 돌아와 심술벌레라고 알려진 그 벌레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쿄코도 멀리서 그 둘을 염탐하고 있어서 이 광경을 봅니다. 어쨌든 그 벌레가 누군가에게 씌면 짜증을 내게 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구족충 요괴라고 알려진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누에노는 히로시에게도 같은 종류의 요괴가 씌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히로시 안에 있는 요괴는 위협을 느껴서 그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영충을 흡수한 히로시는 요괴에게 조종당하고 요괴는 누에노를 때려 저 멀리 저 멀리 나무에 처박히게 만듭니다. 히로시는 과거 쫓겨났던 끔찍한 기억 때문에 도망칩니다. 그는 다리 밑에 숨어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눈치 없는 쿄코는 혼자서 그를 따라가 완전히 요괴에게 지배당한 그를 발견합니다. 쿄코의 등장에 짜증이 난 히로시는 요괴의 힘을 빌려 도쿄구울의 카네키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는 쿄코를 놓아주지 않고 요괴의 힘을 사용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종이가 그를 감싸고 그에게 씌인 요괴를 퇴치하기 시작합니다. 쿄코가 풀려나자 누에노는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초능력이며 요괴가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먼저 히로시를 안아서 진정시키고 왼손에 봉인된 요괴에게 힘을 빌려 요괴를 퇴치하라고 외치죠. 히로시에게 다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며 누에노는 요괴 손으로 히로시를 쳐서 몸에서 요괴를 말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요괴가 흉측한 벌레 같은 본 모습을 드러내자 누에노는 요괴를 잡으러 갑니다.
요괴는 다시 한번 히로시에게 들어가려 하지만 누에노는 재빨리 히로시를 밀어내고 자신이 먹힙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안에서부터 괴물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순식간에 조각내버립니다. 요괴 손으로요. 괴물의 시체가 썩어 없어지면서 하루가 구원받고 누에노는 두 학생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히로시는 누에노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누에노는 그게 스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히로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장 소중한 학생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변형된 요괴 손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히로시는 겁을 먹습니다. 아까 그 타마모 박사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 갑자기 누에노를 공격하더니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공격에 정신을 잃은 누에노를 뒤로하고 타마모는 기회를 틈타 히로시의 목을 조르며 완전히 죽일 작정입니다. 그는 히로시를 붙잡고 오늘 밤에 벌어질 일에 흥분합니다. 그는 히로시의 목을 조르며 오늘 밤은 아주 좋은 밤이 될 것 같다고 기쁘게 말합니다. 히로시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타마모가 단순한 의사라고 생각했기에 의사가 왜 자신에게 적대적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쿄코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녀는 타마모에게 친구를 놓아주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누구냐고 묻습니다. 바로 히로시 친구라고 단정짓고 친구일 순 있지만 히로시와 거래가 있으니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군요. 누에노도 발로 차인 자리에서 겨우 일어서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쿄코가 그에게 날아갑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타마노가 너무 세게 차서 체계적으로 날아간 거죠. 다행히 누에노가 멀리서 그녀가 날아오는 걸 보고 그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의 몸 위로 떨어지고 그는 그녀를 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상한 남자가 히로시를 공격하고 있고 히로시가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누에노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바로 그곳으로 향합니다. 녀석들이 도착하기 전에 단잠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타마노는 자신과 히로시를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시켜버립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땐 텅 빈 공간이었죠. 누에노는 타마노가 순간 이동을 했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는 구슬을 사용해 주변을 확인하고 타마노의 이질적인 기운이 숨겨진 곳을 감지합니다. 그는 손에 봉인된 악마를 보여주며 쿄코에게 걱정 말라고 합니다. 자신도 강력하다고 설명하며 학창시절에 퇴치했던 악마가 손에 봉인되어 있고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히로시를 구하러 가는 동안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구하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고집하는 거야. 하지만 누에는 그녀의 안전을 생각해서 타마노에게서 받은 기운이 너무 강해서 네가 싸울 수 없다고 말해. 자기는 두 사람을 동시에 지킬 수 없으니 네가 빠지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녀는 그의 말이 옳다는 걸 깨닫고 물러서 한편 타마노는 건물 꼭대기에 멈춰서 자신의 쇼가 방해받지 않아서 기쁜 그는 즉시 히로시를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려. 히로시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러 타마노는 히로시가 스스로를 도우려 하지 않는 걸 보고 뛰어내려 그를 붙잡아 그들이 사람들 틈에 착지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히로시를 손에 들고 가버립니다. 그는 히로시가 떨어질 때 저항하지 않았으니 완전히 정화된 거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가 가버리자 누에노가 그와 싸우러 나타납니다. 누에노는 종이술법인 영혼 구속으로 타마노를 공격하지만 타마노는 그걸 태워버립니다. 그는 환수를 걸고 누에노는 싸워야 할 상대를 모른 채 여러 명의 타마노를 보게 됩니다. 타마노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땅에 쓰러진 히로시를 보고 그가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누에노가 그를 부릅니다. 갑자기 누에노는 자신이 잘못 보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까 자신을 공격했던 동물이 갑자기 애완동물처럼 보입니다. 신호등 색깔이 바뀌고 지하 공간 같은 건 아예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환술이 걸렸고 주변 모든 생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을 찾으려면 환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압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구본을 봅니다. 타마노는 히로시를 붙잡고 밤이 끝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떠납니다. 히로시가 계속 누에노 이름을 외치자 타마노가 마법으로 입을 막아버려요.
누에노는 지구본으로 히로시를 찾으려 하지만 환각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아요. 걸어가면서 지도를 사용해 위치를 찾으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도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 옆에 서서 그의 핸드폰을 낚아채요. 쿄코예요. 집에 가라고 했는데 왜 아직 여기 있냐며 그녀에게 소리쳐요. 그녀는 이제 여기 있고 그를 도울 수 있으니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녀는 그가 지도에서 찾는 곳을 찾아 그에게 건네줘요. 그녀는 그에게 여기가 어딘지 아냐고 묻고 그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짐작가는 데가 있다고 말합니다. 북두칠성 중 한 곳에 있을 겁니다. 중국에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탐랑성, 거문성,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파군성, 그 별들마다 타마노가 이계의 기운을 남겨놓았습니다. 누에노는 타마노가 의식을 치르려 한다고 믿고 그래서 각 별에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에노도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타마노가 순서대로 하고 있다면 마지막 별에서 의식이 끝날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히로시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쿄코는 히로시가 희생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녀는 누에노에게 마지막 별, 하군의 위치가 현재 건설 중인 놀이공원이라고 알려주고 누에노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쿄코가 예상했던 대로 타마노는 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계획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서 완료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끌기로 합니다. 그는 누에노가 땅 위를 달리는 것을 보고 누에노가 아직 살아있어 자신을 쫓아온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누에노를 즉시 해치우기로 결심합니다. 누에노가 도착했을 때 그는 히로시가 공원 안 칼날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히로시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며 칼날 쪽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가 히로시를 끌어내리려 하자 칼날이 그를 베고 그의 머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누에노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가 충격에 휩싸인 채 바라보는 사이 히로시의 시신은 사라지고 핏자국은 깨끗이 씻겨 내려간다. 그는 자신이 아직 환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위를 둘러보며 확인하려 하지만 타마노를 보기 전에 타마노가 뒤에서 그를 찌른다. 그는 타마노의 다리에 쓰러져서도 히로시를 풀어달라고 애원한다. 타마노는 그의 머리를 짓밟아 죽이고 히로시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이제 침입자를 처리했다고 생각한 타마노는 히로시를 데리고 공원 꼭대기로 향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속내를 드러낸다. 그는 인간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려면 인간의 두개골이 필요하고요. 인간화는 그와 같은 6호가 인간이 되어 인간과 섞여 살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의 임무이고 두개골이 필요했기에 필요한 두개골을 얻기 위해 의사인 척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여러 시체를 보고 나서 그들의 두개골로는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도시를 배회하던 그에게 운이 찾아왔죠. 히로시가 그에게 달려와 부딪힌 거예요. 신인이 정말 미리친 거예요. 히로시를 보자마자 그는 바로 자신이 찾던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는 히로시에게 다가가 넘어진 그를 위로하며 손을 잡아줬어. 그 후로도 그는 히로시가 괜찮았는지 몇 번이고 지켜봤지. 인간화나 과정에는 분노가 없는 두개골이 필요해. 두개골에 분노가 있으면 의식을 망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도 죽게 돼. 그래서 그는 히로시 안에 자신의 이질적인 기운을 넣고 히로시의 분노가 완전히 정화되도록 지켜본 거야. 히로시가 정화되었다고 확신했을 때 그는 다시 의식을 계획했어. 그는 인간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의식을 끝내지 못하면 자신도 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자기 무기를 꺼내서 자기 머리통에 박아넣는 거야. 히로시는 겁에 질렸어. 저렇게 끔찍한 상황은 본 적이 없거든. 타마노는 자기 두개골을 벗어던지고 인간의 몸에서 악마의 몸으로 변하더니 모든 별들의 이름을 외치며 크게 소리질러 모든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각 별에 남겨둔 표식을 불러내자마자 별들이 땅으로 밝은 빛을 쏟아내. 마지막 별, 하겐까지 다 끝마칠 때쯤 되니 모든 별들이 땅으로 밝게 빛나고 있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그게 희생이라는 걸 알기만 한다면 쿄코도 공원으로 향하던 중 그 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죠. 타마노는 히로시의 두개골을 얻기 위해 무기를 듭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치기 전에 누에노가 히로시의 이름을 외칩니다. 타마노는 누에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짓을 하기도 전에 히로시가 누에노에게 달려갑니다. 히로시는 공을 집어 누에노에게 던집니다. 히로시가 달리는 동안 공원에 있던 트럭이 그들 쪽으로 향합니다. 히로시가 누에노에게 달려가 앉습니다. 타마노가 던진 돌이 누에노의 등에 맞습니다. 하지만 누에노는 아픈 척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마노는 격분하며 인간화를 시도합니다. 그 의식만이 그가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낯선 침입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막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기어이 해내겠다며 누에노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돌 3개를 하늘로 던지고 늑대 모습의 환영으로 바뀝니다. 늑대들이 모두 누에노에게 달려듭니다. 누에노는 히로시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지켜줄 테니 뒤에 있으라고 말하며 싸우러 나섭니다. 그는 손에 깃든 악마를 불러내고 악마가 그의 몸을 지배합니다. 어느 늑대가 타마노의 진짜 모습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싸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계속 환상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의심하는 틈을 타 타마노가 그를 이용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웁니다. 심지어 타마노조차 누에노가 히로시를 그토록 보호하는 모습에 놀라 친아버지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습니다. 타마노는 그를 건물 안으로 던져 거의 죽일 뻔합니다. 히로시는 싸움을 보면서 누에노가 자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는 행동을 취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한다. 그는 트럭을 몰려고 뒤에 있는 트럭으로 가지만 문을 열기가 어렵다. 그가 문과 씨름하는 동안 쿄코가 그에게 온다. 그는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지만 그녀는 돕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큰 쇠붙이를 들고 트럭 창문을 깨서 그들 둘 다 싸움터로 몰고 갈 수 있게 한다. 타마노는 거의 누에노를 끝장내려 한다. 점점 아침이 다가오고 그는 즉시 끝내고 의식을 완료해야 한다. 놈은 환술을 바꾸고 놈의 모든 환술이 동시에 누에노를 공격해. 누에노는 남은 힘을 모두 써서 뒤지리 웃어서 싸우지. 놈은 자기 학생들이 다치는 꼴은 절대 못 본다고 소리쳐. 다행히 학생들이 차를 몰고 와서 트럭이 모든 환술을 날려버리고 타마노만 남게 돼. 이 틈에 누에노가 타마노의 가슴을 쳐. 타마노는 약해지고 누에노에게 누구냐고 묻고 다시 만날 거라고 말하면서 하늘로 사라져. 놈이 불러모은 별들로 만들어진 모든 빛이 사라지기 시작해. 아이들은 창문 틈으로 그들을 훔쳐보고 어떤 아이는 그게 별똥별인 줄 알고 소원을 빌기도 해요. 학생들은 트럭에서 내려 선생님을 맞이하고 선생님은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획기적인 싸움이었어. 자신을 구해줄 은인이 제자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학생들은 타마노가 뭐냐고 묻고 선생님은 요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어요. 히로시는 그들이 진짜라고 믿지 않지만 쿄코는 적어도 누에노 선생님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누에노는 그들은 진짜이고 피할 수는 없으니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나긴 밤을 보낸 후 아이들은 즐겁게 학교로 돌아가고 히로시는 담임 선생님이 최고라는 생각뿐입니다.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시지.